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하나도 안 녹음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겼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듣기 바랍니다. 좋은 상담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상담자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상담하다 보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담은 정말로 먼 여행이지만 너무너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업에 함께 이 여행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의 자질을 보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적 지식과 다양한 이론을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일도 상담하는 거 상담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연륜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치료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고 어떤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만 되는 것이지, 이 지식과 이론이 또한 경험이, 그 다음에 치료의 임상 경험들이 온전히 통합될 때 치료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상담 기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자격증 과정, 또한 뭐 인테이크 과정, 또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학회 과정, 그다음에 뭐 슈퍼비전 과정, 많은 집단 상담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훈련을 받으셔야 좋은 상담자가, 또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나와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잖아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문화적인 이런 컨텐츠가 달라서 너무나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쌍둥이까지도 문화적으로 차이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담자의 윤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윤리는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는 성실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해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관계 안 됩니다. 이중관계라는 것은 뭐 연인관계라든가 어떤 뭐 돈을 꾸어줬는데 뭐 꾸어준 사람을 뭐 이 상담으로 뭐 연결한다든가, 교수와 학생 간, 이것도 이중관계입니다. 아무튼 성적인 관계 안 됩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 준수 필요하고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윤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많이 줍니다. 상담자의 자질에서 보면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직업으로 선택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열정이 가게 되고요, 이해와 존중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담에 대한 열의입니다. 열의. 제가 교만하지만 상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제자들을 보면요, 상담이 이렇게 전문성을 잘 갖추지 않는 거 보면은 이분들이 알긴 잘 알아요. 학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이론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박학다식해요. 그리고 살아온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빠지는 게 뭐가 빠지냐면 열정이 많이 부족해요. 열정이 있을 때 봐요, 지치고 곤고하고 힘들어서 뭔가 얻어가려고 번아웃돼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담자 본인이 열정이 없고 본인이 지쳐 있어요. 그들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면은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이 오겠습니까?
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양한 경험과 상담관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여러분 연륜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케이스 이런 거 중요하고요. 많은 임상 경험이 이렇게 모아져서 통합될 때에 내담자를 봤을 때에 상담관도 정립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될지 사례 개념화가 잡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담자 자신을 인정하고 돌봐야 돼요. 정서적으로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본인들이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은 이 열정도 없어지고요. 내담자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본인도 상담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돌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담자의 가치관이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가치관을 내담자한테 강요한다든가 이런 상당히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도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욕구, 기대, 동기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담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는가? 이 동기, 이 욕구는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걸 직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화가 나요. 만약에 내담자가 돈이 없어서 돈을 조금밖에 낼 수 없다든가 아니면 뭐 돈을 냈는데 뭐 환불을 한다든가 뭐 이러 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직업으로 했을 경우는 화가 납니다. 겉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줘야지 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화가 나게 돼요. 근데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요. 안타까움으로 극률함으로 갑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동기와 욕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왜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자는 꾸준한 교육과 분석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담자가 상담받지 않는다? 자기도 상담받지 않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본인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분석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분석도 필요하지만은 상담자를 통해서 자신이 분석되는 과정이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모든 학자들도 몇천 번씩 뭐 1500번, 2000번, 800번씩 다 상담받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구와 인식 또한 수용 능력이 필요하고요. 늘 깨어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상담자의 수련 과정 보면요. 상담자는요. 이론적으로 늘 뛰어날 수 있도록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공을 하다 보면 전공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 정신분석만 알고 있다면 모든 사람을 정신분석으로만 끼우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인지상담에 대가다 그러면 인지상담으로만 다 대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분석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요. 인지상담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요. 해결중심 상담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손에 망치만 있으면요. 다 못을 박으려고만 해요. 벤치만 있으면 못을 빼려고만 합니다. 내 손에 많은 연장들이 있으면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가를 거 갈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담자의 수련 과정에서는 실습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습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담 교육 프로그램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례를 발표한다든가 어떤 학회에 간다든가 자격증 과정을 한다든가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스터디 과정 그 다음에 뭐 슈퍼비전 계속해서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고 프로그램을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사례 연구와 사례 발표 여러분 상담 사례를 경험해보고 이걸 사례를 발표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슈퍼비전 받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걸 갖다가 직면도 당해보고 또한 이런 말
말로 할까요? 난도도 좀 난도질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래서 좀 아파보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깨우쳐서 살을 붙여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슈퍼비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이게 다 나와 있네요. 네. 상담 장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상담자에 대한 탐색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담자 이야기가 듣기 어려우냐면 상담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에요. 아, 이 내담자가 이런 말 하는데 난 무슨 말 해줘야 되지? 아, 이 사람 표정이 이런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좀 이 사람한테 잘 나와 보이고 싶은데 괜찮은 상담자로 보이고 싶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하다 보면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 생각 다 빼고요. 그 사람의 존재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공감해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그것이 좋은 상담자입니다. 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담자는요. 본인이 말하느냐고 듣지를 못해요. 옳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 내담자의 탐색을 할 수가 없고요. 내담자를 치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담자의 침묵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초보 상담자도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가 우는 경우도 많고요. 말을 하다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초보 상담자들은 상당히 불안해요.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되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안아줘야 되나? 손을 잡아줘야 되나? 휴지를 꺼내줘야 되나?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내담자의 침묵은요. 아주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문제를 탐색하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침묵을 허용할 수 있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입니다. 혹시 내담자가 울어요? 울고 나서 하고 울었어요. 울음을 그쳤어요. 그때 막바로 우리가 어떤 상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때 내담자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떤 그 무의식적 이런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고 본인을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또 너무 길어지면 침묵을 저희들이 상담자로서 지금 선생님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침묵을 살짝 건드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자에 대한 탐색 세 번째로서 서둘러 도움을 주고 상담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는 되지 않잖아요. 성급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 세상 말로 삑살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 봐요. 제가 50살이라고 합시다. 50년 동안 생긴 트라우마가 어떻게 5번에 해결이 돼요? 어떻게 10번에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답을 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담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자입니다. 앞서가지 마시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를 자꾸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내담자는 반드시 여러분 강점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강점은 있는데 이걸 간과하지 마세요. 내담자를 문제덩어리만 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상담자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초보 상담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상담 장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5번째요. 언제나 동일한 이론을 적용하는가? 여러분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내담자를 이해하면 안 돼요. 난 공감할 수밖에 없어. 난 공감 잘해. 난 수용 능력 있어. 그래서 난 로저스의 뭐 인본주의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해서요. 아이들 같이 짧은 시간 필요하다 그러면 해결 중심 상담 기법 필요하다든가. 어떤 왜곡된 신념이 많다면 인지주의를 한다든가. 어떤 긴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의 근본을 좀 해결한다면 정신분석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기법들을 다 알아야 되고 이론들을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역전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전위는요. 상담 현장에서 여러분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어린 시절 또한 나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엄마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저는 한 예로 이랬었어요. 바로 위에 언니가 불편했었어요. 불편했는데
언니와 같은 내담자가 오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역전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휘둘리지 않도록 해라고 하죠. 그래서 역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역전이를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봐야 돼요. 상담자의 소진은요, 우울감과 고립감과 능률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걸 정말로 여러분 상담은요, 직업으로 하서는 안 돼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역으로 하셔야 됩니다.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담 장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서 내담자에 대한 탐색으로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던지는 것이 역전이었다면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던지는 건 전이 감정입니다. 중요해요? 전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부모나 형제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졌던 감정과 태도를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투사시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내담자의 그 감정, 전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숙련되게 싹 다루는 방법, 이것이 전문가입니다. 아, 이게 전이구나. 그래서 이 전이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상담 장면에서 또한 저항하고 있는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상담자의 관계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건데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대로 표현하도록 돕는데, 이 저항이라는 것은 한 예로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가 늘 늦어요. 10분을 늦는다든가 30분을 늦는다든가,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늘 차가 밀렸다고 한다든가 이런 거 저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술 치료하는데 나 못 그려요. 안 그려요. 싫어요. 라는 이 저항일 수 있어요.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 저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저항 뒤에 숨어있는 무의식적 행동들을 해석할 수 있는 상담자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탐색에서 또한 상담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담자들 많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온다든가 묻지도 않고 막 끌고 오죠. 변화 동기가 낮습니다. 치료받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 여부를 결정할 때에 책임을 스스로에게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카리지먼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내담자들도 많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불안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 자꾸 상담자한테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는 내담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반복 구조죠. 집에서 엄마한테 하던 거, 아빠한테 하던 거 상담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의존성이죠. 상담자 성향은요, 또 상담자는 어떤 이런 상담자들도 많아요. 자기가 큰 며느리였다, 큰 딸이었다, 뭐 부모 역할을 했다 그러면요 늘 누군가 보살펴 줘야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걸 충족하려고 내담자를 강화시켜요. 뭐를? 의존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보자기처럼 싸고 가면서 늘 의존을 강화시켜줘서 둘 다 병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담자에 대한 탐색으로 5번째, 지나치게 말이 많은가도 보셔야 됩니다. 핵심 문제에서 벗어나는 말, 우리 말하다가 3000% 빠진다고 하죠. 예, 핵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다시 이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 문제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늘 상담자는 깨어서 경성해서 내담자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번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내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억압 기제를 쓰는 거죠.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억제,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고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 여러분, 사건을 아무리 말해도 제가 볼 때는 사건을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건에 붙어 있는 감정을 처리할 때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받을 때 그 사건에 붙어 있는 그 감정까지 들어가서 재경험할 때, 그 감정을 재경험하고 카타르시스 할 때 치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로 상담자는 아주 이해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내담자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